SNS 속 다양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 오늘은 22대 총선 당선인들의 SNS를 살펴봤습니다. SNS 이슈톡, 오늘도 오승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총선이 드디어 끝이 났는데요. 투표하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번 시청자분들이랑 약속한 것처럼 저는 그 바로 다음 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당선인들의 소식을 들고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오늘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SNS를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4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인데요. 어떤 소식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존경하는 청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상당 구민 여러분,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를 글을 올렸거든요.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준 유권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의 표현 잘 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선거가 끝나고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당선인들도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광일 후보의 글입니다. 보시면 새벽 4시 20분쯤 나와서 5시에 당선증을 받고 아침 감사 인사하고 오송 지하차도 분향도 하고 현충탑 참배, 도청 기자 간담회까지 저녁 선대위 해당 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당선되고 나서 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보기만 해도 빡빡한 일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으니까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 같아도 당선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 발바닥에 불이 나도 저는 기쁠 것 같거든요. 네.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당선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꼭 실현하겠습니다인데요. 어떤 당선인 이야기죠? 네, 동남 4군에 출마를 했던 박덕흠 당선인의 글입니다. 이 박덕흠 당선인은 이번이 4선입니다. 4선에 오른 만큼 이 공약들을 SNS에 올렸거든요. 네. 자, 공약을 살펴보면 4선 국회의원이 되어 더 큰 동남 4군의 발전을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지역구마다 하나씩 대표 공약을 했는데요. 보은에는 이 재활병원 신설과 보은역 철도 신설, 옥천에는 광역철도 조속 착공 및 군북역 신설, 영동에는 광역철도의 영동선 연장, 그리고 중부권 최대 물류센터 신설, 그리고 괴산에는 K김치 선도지역 지정과 유기농 업체 유입 추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 꼭 실현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동남 4군의 박덕흠 의원 말고도 또 충북에서는 다선 의원이 당선이 된 게 있죠. 또 누굴까요? 네, 충북의 4선이 되신 의원 또 있습니다. 충주에 출마했던 이종배 의원이신데요. 이종배 의원도 이번에 정말 접전 끝에 4선 고지에 올랐거든요. 네. 끝까지 아주 박빙의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네. 그만큼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 글을 보시면 앞으로 4선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을 조기에 조성하고 항공물류 허브 공항과 물류기업을 유치해 이 멈춤이 없는 충주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두 의원 다 이제 많은 공약을 걸었는데 과연 실현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너무 많이 공약을 걸으셔서 제가 봤을 때는 공약을 다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 다선의 고지에 오른 만큼 제가 봤을 때 약속을 실현하는 것, 유권자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10주기를 추모하면인데요. 문구만 봐도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무거운 소식입니다. 2014년 4월 16일, 10년 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제 동생과 같은 나이의 어린 학생들이어서 정말 마음 아프게 뉴스를 보며 이 구조 소식을 기다렸던 생각이 납니다. 네, 정말 저도 안타까운 소식이라 잊혀지지 않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올린 당선인이 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께서 이 세월호 10주기를 추모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당선인의 글 먼저 보겠습니다. 이현희 당선인은 어느덧 세월호 10주기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안전해졌는가 되돌아봅니다. 더 이상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사의 진실과 책임 규명, 그리고 사회적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런 글을 통해서
본인이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할 때 꼭 사회 안전재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지금 이 외에도 이제 지난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픈데 안전한 나라 언제쯤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안전한 나라를 위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당선인도 사실 같은 맥락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먼저 이 글 먼저 보겠습니다. 네, 세월호 10주기 잊지 않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월호 추모를 상징하는 노란 리본의 글을 올렸거든요. 네. 사실 이 안전한 나라,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고 또 새로운 재난 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될 텐데요. 이 예방책 마련은 물론 전반적인 재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당선인들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꼭 기억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인데요. 어떤 이야기죠?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했지만 이 낙선하신 분들의 글입니다. SNS 글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 그 청주 흥덕에 출마했던 후보거든요. SNS 글을 보면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당선자 이현희 후보께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SNS 글을 올렸는데 네. 이 큰 절을 올리는 사진이 참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지금 김동원 후보 외에도 또 낙선한 이후에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을 한 후보가 있다고요?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이 동남 4군에 출마를 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한 후보도 이 낙선한 이후에 감사 인사를 전했거든요. 네. 이 SNS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영동에서 낙선 인사를 드립니다. 고생했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는 분들도 있었고 경적을 울리며 엄지척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래의 글이 조금 더 눈에 띄는데요. 더욱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네, 저 또한 지금 아래의 문구를 보니까 더욱더 지켜봐 달라는 진심 어린 마음 표현이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진심 어린 마음은 누구나 똑같을 겁니다. 특히 이재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출구조사부터 시작해서 개표 상황까지 상당히 접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당선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기대가 상당히 컸을 텐데 이 낙선되면서 아쉬움이 좀 컸지만 이 마지막 문구 사실 내포된 뜻이 좀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음번 지방선거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로 좀 풀이가 되거든요. 네. 지금 SNS 이슈톡 벌써 4회차인데요. 지금까지 22대 총선에 관련한 후보들의 글을 들어봤고 또 오늘은 당선인과 낙선인에 대한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유익한 소식 들고 오실 거죠? 네, 제가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차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을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